선생님, 전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질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67살 김정숙 어르신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밥도 줄이고 저녁도 굶는데 몸이 그대로예요.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속 세포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세포가 점점 굳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창고 문이 잠긴 채 영양이 밖에서 서성이는 거죠. 그래서 굶어도 살이 안 빠지고 피로만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제 말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 중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68세 최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에 그거 한 잔 했더니 일주일 만에 허리띠가 한 칸 줄었어요. 약도 아니고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깨어난 결과였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굳은 세포의 문을 다시 딸깍 열어서 몸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싼 보조제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 모두 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세포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몸이 무거운 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세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포는 작지만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만드는 작은 발전소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의 문이 서서히 닫혀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몸속 미네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 일정한 비율로 흘러야 세포가 문을 열고 닫으며 영양과 수분을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는 이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짜게 먹거나 너무 싱겁게 먹거나 물을 불규칙하게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이 미네랄들이 한쪽으로 쏠려버립니다. 결과는 분명합니다. 세포는 점점 딱딱해지고 피가 잘 돌지 않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피로감, 붓기, 갈증, 무기력이에요.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잘 자도 피곤하다. 이게 바로 세포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괜찮은데 선생님 몸이 돌덩이 같아요.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세포가 지친 거예요. 이 세포를 쉬게 하고 다시 숨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아침 소금물 한 잔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 이 단순한 루틴이 세포 속 미네랄 통로를 다시 열어줍니다. 나트륨이 칼륨을 밀어넣고 수분이 세포 안으로 스며듭니다. 그 순간부터 세포가 다시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죠. 서울 강서구 70세 이순희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예전엔 물만 마셔도 붓고 밤마다 5번씩 깨곤 했는데 소금물 한 잔 시작하고 나서는 밤에 한 번만 깨요. 이게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말씀드린 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우리 몸은 늘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회복의 문을 열어줄 신호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제 세포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씩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전 아무리 운동해도 몸이 안 변해요. 이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몸이 아니라 세포가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세포가 굳어 있으면 살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몸은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세포들이 문을 닫고 버티는 상태입니다. 그 순간부터 피는 돌지 않고 몸은 굶어도 에너지를 못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살은 빠지지 않고 붓기만 늘고 피로는 더 심해지죠.
서울 평택의 70살 김정임 어르신은 그랬습니다. 밥은 줄였는데 몸이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딱 한 잔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단 일주일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아침에 손발이 따뜻했어요. 그분은 그저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은 늘 회복하려 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잘못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 그게 바로 세포를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소금물 속 미네랄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닫혀있던 통로가 딸깍 열리고 에너지가 세포로 흘러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몸은 변합니다. 얼굴에 부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고 밤에 덜 깨고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포가 깨어나는 그 순간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예요. 지금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선생님 말대로 딱 한 잔만 바꿨더니 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한 잔이 어떻게 세포를 다시 살리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 소금물 마셔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꼭 되물어요. 언제, 어떻게 드셨나요? 대부분은 그냥 한 잔 벌컥 마시고 끝입니다. 그럼 효과가 없습니다. 아침 소금물은 시간과 온도, 비율이 생명입니다. 그 세 가지가 맞지 않으면 세포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먼저 온도입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세포를 수축시키고 뜨거운 물은 미네랄 구조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36에서 38도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율이에요. 물 200ml, 소금 한 꼬집. 이 한 꼬집은 그라인더 한 바퀴 손가락 두 끝으로 집은 만큼. 너무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딱 한 꼬집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반드시 기상 직후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이때 세포막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침 첫 물이 들어가는 순간 미네랄이 세포를 자극하고 밤새 굳어있던 세포들이 딸깍하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삼키지 말고 입안에 3초 머금었다가 천천히 넘기세요. 혀 밑에 신경이 자극되면서 전신의 자율신경이 깨어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세포호흡법입니다. 서울 강북구 71살 박명숙 어르신은 선생님,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했는데 소금물 한 잔 마시고 나선 머리가 맑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건 단 하나, 오늘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한 것뿐이었어요. 여러분도 내일부터 해보세요. 하루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 부기가 줄고 배 속이 가볍다는 느낌이 올 겁니다. 3일째부터는 아침 피로가 줄고 일주일이면 몸이 깨어난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정확한 방법으로 세포가 다시 숨 쉬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물으세요. 선생님, 진짜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세포가 깨어나면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 증거는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은 모두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했던 분들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68살 최영자 어르신은 소금물 마신 7일 만에 허리띠가 한 칸 줄었습니다.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이 딱 맞습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지방이 스스로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부산의 76살 김병희 어르신은
비염 때문에 늘 코가 막혀 고생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상하게 환절기에 코가 안 막혀요. 몸속 염증이 가라앉은 겁니다. 소금물 속 미네랄이 염증을 진정시키고 면역 세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군산의 64살 박말순 어르신은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서 화장도 못했어요. 그랬던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붓기가 싹 빠져요. 화장이 밀리지 않아요. 그건 세포 속 수분 밸런스가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물이 빠져나가야 할 땐 나가고 들어가야 할 땐 들어가는, 그게 살아있는 세포의 모습입니다. 대구의 74살 한명숙 어르신은 변비로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죠. 선생님, 이제 아침마다 속이 시원해요. 소금물의 삼투작용이 장을 부드럽게 깨워준 결과입니다. 약으로는 불가능했던 변화죠. 서울 강서구의 70살 이순희 어르신은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번뿐입니다. 밤에 깨지 않으니 아침이 달라요. 혈당이 안정되고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변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제가 알려드린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 그 한 잔을 정확히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피가 돌고 기운이 돌고 얼굴빛이 살아납니다. 그건 약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 딱 그것부터 해보세요. 하루 만에 손끝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3일이면 피로가 줄어들고 일주일이면 아침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듣고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당신의 몸도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신호를 잊었을 뿐이죠. 이제 세포가 깨어나면 몸 안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그걸 저는 회복의 5단계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환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아침 소금물의 미네랄이 피 속으로 스며들면 굳어있던 혈관이 조금씩 풀립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피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손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세포 호흡이 살아나는 시기입니다. 세포의 문이 열리면서 산소와 포도당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낮 동안 덜 피곤하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71세 박명숙 어르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소금물 한 잔 하고 나선 하루가 덜 버겁습니다. 몸이 다시 숨쉬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는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몸이 깨어나면 먼저 청소부터 합니다. 소금물의 삼투작용이 세포 밖에 쌓여 있던 찌꺼기를 밀어내죠. 이때 땀이나 소변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며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붓기가 줄고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가벼워요. 그건 몸이 정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염증이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미네랄의 균형이 잡히면 몸속 염증 반응이 조용히 줄어듭니다. 목이 칼칼하던 분들이 요즘 기침이 줄었어요. 무릎이 시큰하던 분들이 걸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말을 하시죠. 몸속 불씨가 꺼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면역세포가 제자리를 찾습니다. 피로가 덜하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리듬이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몸의 시계가 다시 맞춰지는 거죠. 밤에 쉽게 잠이 들고 새벽에 깨던 습관이 사라집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한 체력 변화가 아니라 세포와 신경이 다시 하루의 흐름을 기억한 겁니다. 몸이 다시 자기 리듬을 찾으면 그때부터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건강이 유지됩니다. 이 5단계를 거친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약이나 보조제를 줄였고 피로가 줄었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 그건 제가 만든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 이룬 결과입니다. 저는 단지 그 길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이 모든 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이 만든 변화입니다.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신호를 잊고 살았을 뿐이죠. 아침에 한 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세포는 다시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세포가 깨어난 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좋은 루틴은 약보다 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을 깨우는 일이에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세요. 그 물에 소금 한 꼬집, 그게 하루의 첫 스위치입니다. 그 한 잔을 마신 뒤에는 20분 정도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세포는 흡수 준비를 합니다. 피가 돌고 장이 움직이고 몸이 깨어나죠. 서울 강서구 70세 이순희 어르신은 그 20분 동안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몸이 진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햇빛이 세포 속 비타민 D를 자극해 면역을 돕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는 단단한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미음, 계란, 두유, 미역국처럼 속을 덮이는 음식이 세포에 힘을 줍니다. 찬물이나 커피를 바로 마시면 방금 깨어난 세포가 다시 수축해버립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숨, 그리고 천천한 시작이 중요합니다. 낮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세포가 놀랍니다. 200ml씩 나누어 하루 1.5리터면 충분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내 몸을 적신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삼키세요. 이건 단순한 수분 섭취가 아니라 세포와의 대화입니다. 저녁이 되면 짠 음식, 튀긴 음식, 단 음식은 피하세요. 아침에 열었던 세포의 문이 다시 막히는 주범입니다. 된장찌개, 김치, 말린 생선처럼 염분이 많은 음식은 다음 날 붓기와 피로로 돌아옵니다. 대신 미역국, 삶은 채소, 구운 단호박처럼 부드럽고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 불빛을 조금 낮추고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셔보세요. 몸의 온도가 안정되고 세포는 다시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연결하면 세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회복하는 본래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 루틴을 지키신 서울 은평구 68세 최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몸이 시간을 알아요. 아침엔 자연히 눈이 떠지고 밤엔 조용히 잠이 와요. 그건 세포의 리듬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회복은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한 잔, 낮에 물 한 모금, 저녁에 쉼 한 번. 그 단순한 반복이 세포의 리듬을 완성합니다. 몸은 약보다 기억을 먼저 합니다. 한 번 깨운 세포는 다시 잠들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변화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그냥 이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인데요. 서울 강서구의 70세 이순희 어르신은 밤마다 5번 이상 화장실을 갔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젠 밤에 한 번만 깨요. 아침이 이렇게 가벼운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그건 신장과 방광의 리듬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소금물로 세포의 미네랄 균형이 잡히면 밤소변과 부종이 줄고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부산의 76세 김병희 어르신은 비염으로 코가 막히고 숨쉬기 힘들어 늘 고생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코가 뻥 뚫렸어요. 감기 한 번 안 걸리고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속 염증이 가라앉고 면역이 되살아난 결과였습니다. 세포가 제대로 숨을 쉬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군산의 64세 박말순 어르신은
늘 붓고 피곤해서 화장도 잘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화장이 밀리지 않아요. 얼굴이 맑아졌어요. 붓기가 빠지고 피부 속 순환이 살아난 겁니다. 세포의 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 피부는 스스로 윤기를 되찾습니다. 서울 은평구 68세 최영자 어르신은 허리띠가 한 칸 줄었어요.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몸이 깨어난 느낌이에요. 그분의 말이 정확합니다. 세포가 깨어나면 지방이 스스로 연소됩니다. 그건 억지로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제 기능을 회복한 결과예요. 대구의 74세 한명숙 어르신은 수십 년간 변비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이젠 아침마다 속이 시원해요. 배가 편해지니 하루가 다릅니다. 아침 소금물의 삼투 작용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배변 리듬을 되살린 겁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셨다는 것. 그 한 잔의 루틴으로 세포가 깨어나고 몸의 순환과 면역, 소화, 수면까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몸은 늘 회복을 원한다. 그저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해 왔을 뿐이다. 당신의 몸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포는 지금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한 잔 그 시작만 해주면 몸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아침이 무겁고 밤이 불안했던 분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한 잔으로 세포를 깨우면 하루가 달라지고 인생의 리듬이 바뀝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분들이 보여주신 진짜 결과입니다. 몸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이제 그 문을 여세요. 세포가 깨어나는 순간 당신의 몸도 새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기다림이 길었을수록 한 번의 변화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내 몸이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만든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잔이, 그 한 번의 선택이 몸을 바꿔놓은 거죠. 몸은 약보다 습관을 먼저 기억합니다. 세포는 약보다 리듬을 먼저 회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잔이 그 리듬의 시작입니다.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몸에 보내는 약속이에요. 괜찮아, 이제 다시 살아나도 돼. 여러분이 내일 아침 그 약속을 지킨다면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에 온기가 돌고 그 작은 변화가 쌓여 인생이 달라집니다. 서울 은평구 최영자 어르신, 부산의 김병희 어르신, 군산의 박말순 어르신, 그분들이 달라졌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 그분들의 변화는 당신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이제는 들은 걸로 멈추지 마세요. 직접 해보세요. 아침에 한 잔으로 세포를 깨우고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느낀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첫 시작이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여러분의 아침을 계속 지켜드릴 수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의 한 잔이 당신 몸의 회복을 부르는 첫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내과 전문의 정혜준이었습니다. 당신의 세포가 다시 숨쉬는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겠습니다.